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우리 기술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규시장에서 이제 3.2%의 상승폭을 보여줬고 또 이 매수세가 시간의 거래까지도 연결이 됐죠. 자, 시간의 거래에서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몇 퍼센트입니까? 0.8%의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들, 그죠? 이런 이슈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는데, 제가 볼때 이런 문제도 이제 끝났어요. 그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래서 저는 사실 화요일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악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머리 아파졌어요. 예, 머리 아파졌고 사실 이 전쟁 때문에 내일장은 우리 기술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전쟁이 났는데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하락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을 한 주라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아시아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장이 대체 휴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장이 열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하락이 나왔을 텐데 지금 보시면요. 뭐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먼저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봤을 때 1.5%의 하락을 기록했고 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물론 급락이 있었지만 이 하락폭을 다 많이 하면서 보합권까지 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급락이 있었지만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미국의 선물지수를 당연히 봐야겠죠. 자,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를 봐도 하락폭이 크지 않아요. 개파락은 좀 크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장중에 또 강하게 양봉으로 주가를 말아 올리는 모습까지도 나왔거든요. 그죠?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 전쟁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전쟁의 이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시발점이. 바로 이란의 하메네이. 자,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국제적인 범죄도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란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그죠? 내란이 또 일어나고. 근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참지 못하고 공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메네이는 어떻게 됐죠? 하메네이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죠? 하메네이는 사망을 하고 그 밖에 이란의 지도부 48명도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원흉은 사라진 거야. 원흉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란이 승복을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지도부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석유가 지나가는 이제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 항로가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석유만 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이 담을 거 아니야. 이 항로 안에 뭐 아이폰도 담고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도 담고 여러 가지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봉쇄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또 마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또 일단락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는 이유는 이란 내부에서 봤을 때도 반대파가 있어요. 하메네이에 대한 반대파가 있어서 반대파는 지금 이 전쟁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봤을 때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나라 대 나라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죠. 나토 가입권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전쟁은 좀 다르다. 이번 전쟁은 이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전쟁이에요. 그죠? 이란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이 와중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기 때문에 반대파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금방 이 전쟁은 또 사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렇게 캔들도 기억나, 캔들도. 요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던 날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확히 기억납니다. 2월 24일이었어요. 2022년도 2월 24일. 자, 보면 이날도 급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2.8%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말아 올렸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손실을 많이 봤거든. 손절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보면은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전고점을 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되게 배 아파했다. 왜 패닉스를 했을까? 왜냐면 사실 저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사실 금융위기도 경험을 해봤고, 코로나도 경험을 해봤지만, 아니, 전쟁을 경험을 해봤을까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뭐 아프리카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지만 당시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시에도 뭐 이제 곡물 문제가 좀 있었죠. 어쨌든 간에 전쟁을 처음 겪다 보니까 이 개파락 나오면서 시초까지 다 던졌는데 결국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잘 던진 거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잘 던진 거지만 물론 이때 제가 뭐 또 단타를 치고 있어서 굳이 왜 팔았을까라는 후회가 좀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의 주가 역시도 내일 아침에 좀 밀리면서 출발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주가 말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패닉셀을 한다기보다는 하락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면은 우리 기술이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반등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도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한번.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눌림을 잡았던 자리들을 한번 복귀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기술은요.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뭐 한 달 뭐야 2달 전부터 거의 잡아 들어갔죠. 그래서 계속 끌고 왔고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팔았어요. 사실 팔았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다시 눌림에서 잡고 지금 2차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때도 한번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담고 여기서 1차 그리고 여기서 2차를 했거든요. 이거 영상 찾아보면 나옵니다. 2차 매수를 했는데 이런 흐름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냥 담은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투매는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투매를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투매를 보내주는 게. 왜냐면은 뭐 방금 전에 제가 뭐 전쟁 이게 길게 가지 않을 거야. 이거 바로 반등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투매를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네, 보내주는 게. 그래서 투매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네. 매도가 안 나온다. 거래량도 줄고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주면서 다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면은 이렇게 주가를 관리해 준다고요. 지난 금요일장까지도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평단가 대비 밀리는 자리에서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단기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매가 끝나고 나서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점. 그죠?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온다고 해서 야 이거 단기적인 악재야 하면서 사지 말라고요. 이런 데서 사지 말라고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옳은 거지. 만약에 자 모르죠. 뭐 내일장에서 한번 빼고
그 다음날까지 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매도 물량을 보고 나서 더 이상 매도 나오지 않는 시점을 반등 타임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 반대로 올랐을 때 사실 매도가 중요하죠. 올랐을 때 매도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 캔들에서 한번 던졌어요. 여기에서 한번 매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매도를 하고 지금 전부 다 팔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매수 힘이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만 또 밀려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매도라는 건 언제? 매도라는 건 결국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세력들의 물량을 일단 파악을 좀 해놓고 지금 JP 모건에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들의 물량을 좀 파악을 해놓고 세력들 평단가 대비 주가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올라가요. 그럼 세력들 수익을 보고 있죠. 수익을 보고 있는데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매수를 멈춰. 매수를 멈추면 그때는 또 물량이 매도로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 매도로 대응을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매수를 멈췄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전략 매도했어요. 전략 매도. 그죠? 전략 매도했고 물론 거기서 뭐 투자 경고라던가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말씀드린 것도 맞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원리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으면은 금방 밀려날 수 있으니까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의 뭐 반등 타임이라던가 고점 신호가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함께 하신 분들 당연히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슬슬 보내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기술. 예, 그래서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 또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연락처 모르시죠? 제 거.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보이시죠? 네, 한번 불러드리면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고 제가 타점들 이제 보내드릴게요.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시장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십니까? 눌러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이럴 때에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힘내자. 자, 힘내자라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영상 끄시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보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아깝잖아. 못 받아가면 아까우니까 꼭 받아가세요. 자,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두 번째 친구는 2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친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라면 좀 이럴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 좀 뭔가 불안할 것 같고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감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친구는 성적이 어때요? 성적이 떨어졌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잖아요. 예. 이게 좀 큰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공부는 이 친구가 더 잘해요. 첫 번째 친구가 더 잘하지만 얘는 성적이 떨어졌다는 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두 번째 친구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서야 뭔가 펜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뭔가 기대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이 심리를 그대로 시장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많이 사봤죠. 실적 좋은 기업 샀을 때 어땠습니까? 바로바로 막 급등하고 바로바로 막 상승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다는 건 첫 번째 친구처럼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금만 못해도 주가 급락할 수 있거든. 불안하거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친구는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서야 좋아지니까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주가의 바닥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자체도 높아. 안전 마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